아주 좋은 봄날에 정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아마 드릴 얘기는 제가 아는 것보다 여기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사람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인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 주제를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오판주 원장님께서 이렇게 진도문화원장이 되시면서, 진도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잘 또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여기고,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제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이제 불러놓고 뭔가를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자식들의 표정과 부모님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죠. 근데 부모님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 유산을 이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뭐 때로는 밭을, 때로는 논을, 때로는 집을, 또는 때로는 어떤 값 나가는 그런 물건들을, 또는 돈을, 아니면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후손이 이제 값지다고 해서 앞으로 당장 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쓰지 않는데도 뭔가 소중해서 전해주고 싶은, 또는 우리 부모님은 그냥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소중해서 못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가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풍이라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어떤 노래를 잘한다면, 노래를 잘하신 분이라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시고,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라면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아니면 건강한 신체를, 아니면 똑똑한 두뇌를, 아니면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런 식으로 전해주시기도 하죠. 아니면 품성, 이런 부분들도 물려주시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도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까지가 다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물려받고 그 다음 세대를 또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대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들의 이름을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이 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화재청이라고 했던 거를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국가유산청이라고 부릅니다. 아예 모든 명칭도 바뀌고 법령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약간 재해 느낌, 그러니까 재화, 약간 경제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만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거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수산으로서 보존, 계승할 만한 가치가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에는 국가 지정 유산이 있고 시도 지정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세 가지의 유형이 있거든요.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안에는 문화유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이 있고요.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 명승이 있고 무형유산에는 국가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국보는 없지만 보물은 있죠. 그리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명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다른 어떤 시군보다 많이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 지정에는 우리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정 이제 유산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도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국가 지정 유산, 그 다음에 시도 지정 유산 해서 총 39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 치고는 적지 않은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지정이거나 아니면 시도 지정이 아닌데 진도군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유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시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도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요, 총 이제 39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39건의 향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좀 길어서 네, 딱딱 맞춰서 안 읽어지네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제외한이라는 것을 한번 골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그 뒤에는 똑같대요.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이에 준하는 고고학 자료. 이게 중요한데 아직 모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국가 지정이나 전라남도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하다. 그거를 우리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나뉘어서 향토유형문화유산에는 건조물, 전적, 서적, 회학, 조각, 고고학 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향토무형유산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 제조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봐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그냥 이거를 대책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도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아주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이거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이나 도지정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박정원 전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위원회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통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향토문화유산 보호회는 군수가 이제 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기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이분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그 다음에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그리고 보호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전체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진도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라 진도군이 아무래도 문화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총 진도군에서는 향토 문화유산을 39종목을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형유산이 23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건의 목록을 쭉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한번 그거를 살펴보고 한번 기억을 되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형유산은 총 13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좀 뒤에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진도군에서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들은 어느 정도지? 궁금하죠? 그래서 조사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습니다. 강진군부터 이제 화순군까지인데요. 강진군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66건이 지정되어 있고요. 고흥군은 26건, 곡성군은 4건, 광양시는 15건, 구례군 33건, 나주시 61건, 담양군 32건, 목포시 27건, 무안군 22건, 보성군 12건, 순천시 16건, 신안군 63건, 영광군 18건, 영암군 8건, 완도군 23건, 장성은 조례도 없고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흥군 20건, 진도군이 36건, 한평군 2건, 해남군 39건, 화순군 74건입니다. 그래서 진도군의 인구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진도군이 물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향토문화유산이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거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누구나 유산 많이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진도군은 2025년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걸맞는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진도군도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진도 군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애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보전, 전승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4, 50분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의 질문을 듣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게으름을 피워볼까 합니다. 50분 정도는 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쉬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쭉 한번 1호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면 오산리에 있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입니다. 선돌이죠. 그리고 의신면 옥대리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지산명 와우리에 있는 고려 때의 절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 국장님 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냈거든요. 지력산 동백사지입니다. 지력산 동백사지는 2부에서 오늘 좀 중심을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신면 침계리에 왕원 궁녀들이 빠져 죽은 궁녀둔벙 또는 여기급창둔벙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정하는데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시죠. 그리고 고군면 벽파리에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군면 고성리에 있는 백제의 성과 고진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백제의 성곽이라는 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진도읍에 있는 철마산성의 산성의 흔적이고요. 그리고 또 군내면 벽파리에 있는 벽파정이라는 그런 정장. 죄송합니다. 고군면 벽파리에 있는 벽파정입니다. 그리고 진도읍 동해리에 있는 효열비가 간원각이죠.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도읍 교동리에 있는 충효열의 인물을 기리는 상강비도 향토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군내면 월가리의 효자 박대영을 기리는 정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읍 성내리에 진도의 설군이라든가 향교 건립에 공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기리는 향연사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비슷한 것들인데 이맨면 백동리 굴포리에 있는 굴포연대, 그리고 이맨면 상만리 오봉산 정상에 위치한 오봉산 연대, 그리고 의신면 첨찰산 정상에 위치한 첨찰산 봉수가 있고요. 이맨면 여기산 정상에 위치한 여기산 봉수가 있습니다. 연대하고 봉수는 사실 비슷한 유적입니다. 예전에 횃불을 피워서 횃불과 연기를 피워서 적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썼던 것들을 연대나 봉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산에 있는 것들, 여기산이나 첨찰사 같은 것들은 봉수라고 부르고, 좀 낮은 산이나 구릉 이런 것들에 설치된 것들은 연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금갑리에 있는 금갑 연대봉 연대, 그리고 하조도 돈대봉 봉우리에 있는 돈대봉 연대인데, 저가 사실은 이 사진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진을 사실은 제가 다 찾은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군청에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이니까 딱 되고 거기에 설명과 함께 이미지가 딱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설명밖에 없고 이미지가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사실은 찾은 자료들이거든요. 물론 뭐 진도군에서 찾은 자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좀 개선돼야 될 점이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개인 블로그에서 찾은 것들은 다 이렇게 출처를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돈대봉 연대는 아무도 찍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지 못했고, 여기는 돈대봉 봉우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돈대봉 연대를 보신 분 있나요? 네. 앞으로 사진을 꼭 혹시 가시면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고려 때 조희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신이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던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서울의 강남에 압구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도에도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구정 터인데 여기도 건물이 없어요. 터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런 식의 있어서 이거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군내면 둔전리 해원사터인데 이거는 금골산 5층 석탑이잖아요.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내면 한사리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절 한산사터입니다. 여기도 한산사는 남아있지 않고 한산사의 그 터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진도읍 해창리에 있는 해창각시당, 그리고 이맨면 송월리에 있는 정해공 사우와 하마비까지 이렇게 총 26건의 향토 유형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아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본 것도 많이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역사유산.
역사적인, 그러니까 선사시대인지 청동기인지 아니면은 고려 말인지 그런 역사적인 시점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들을 역사유산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산 선돌, 옥대 고인돌군, 삼별초 궁녀둔봉, 이충무건 벽파진 전첩비, 고진도성, 벽파정, 압구정터 이런 것들은 역사유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유산도 있었습니다. 지력산 아까 동백사지, 그 다음에 해원사터, 한산사터가 불교유산이고요. 또 유교유산이라고 좀 할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강원가, 상강리, 그 다음에 박대영 효자리, 향연사, 정해공 사후와 하마비. 물론 향연사와 정해공 사후와 하마비는 꼭 유교유산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구분한다면 여기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방유산이라는 것은 관에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은 그런 유산입니다. 그래서 고진더성, 철마산성, 굴포연대, 오봉산연대, 첨찰산, 여기산, 금갑, 면대봉, 화저동, 돈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유산도 하나 있습니다. 해창 각시당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총 13건인데요. 진도 아리랑 보존에 여기 이제 박병훈 원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진도 아리랑은 진도군 향토 무형문화유산 1호이기도 하지만 전라남도 도지정 문화재로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국가 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거예요. 향토유산. 그때 근데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할 때는요. 진도 아리랑이 아무 곳으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9년도 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르고 쉬워서 이것이 유산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지정, 국가지정, 그 다음에 세계 인류무형유산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신 대동놀이, 의신면에서 들노래를 함께 하면서 불렀던 거고요. 야철자, 11시에 있는 대장간 지금도 아주 미약하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한영섭 야철장께서 있고요.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됐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서해 도깨비꽃, 정월에 액마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군 집봉산 타령이라고 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부르는 그런 타령이고요. 남한산성 도청놀이는 의신면 사천리 중심으로 허옥인 선생님께서 발굴하신 건데 강강술래하고 비슷한 그런 놀이입니다. 그리고 덕병마을에서 지내는 거리제, 동제, 장승부터 시작해서 지내는 것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집자가 틀렸네요, 글씨가. 진도 지풀공에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21년에 지정한 것들인데 진도 여타령도 지정이 되어 있고 진도 길쌈노래, 한남네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한남네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불렸던 길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조도농악 2022년에 그 전남 민속예술제 나가서 수상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또 여기도 지금은 소포 걸군농악이라든가 진도 북놀이는 문화재로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정이 안 됐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조도 상여소리. 지금은 본도에서는 제도에서는 상여소리 안 하죠. 상여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근데 조도는 아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보존해야 돼. 근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유배지 한춤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무형유산은 봄주가 이렇게 6개로 나뉘거든요. 아래가 좀 잘렸는데 전통적 공연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그리고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이 있고요. 구전 전통 및 표현, 그 다음에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그리고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회, 무예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좀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쳐놨는데, 예를 들면 전통적 공연이나 예술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진도 아리랑, 의신 대동놀이, 고군 집봉산 타령, 길쌈노래, 진도 여타령, 조도농악, 진도 유배지 한 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신 대동놀이하고 야철장, 의신 대동놀이 같은 경우에는 농경어루에 관한 전통 지식이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은 야철장, 성냥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간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 지풀공예가 있고, 그 다음 농경어루 등에 관한 전통 지식은 의신 대동놀이 야철장이 있고, 구전 전통미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은 서해 도깨비꽃, 덕병마을 거리째, 해창 각시당, 조도 상여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형문화유산도 사실은 예전에는요, 문화재라고 할 때는 되게 멋있는 거, 잘한 거, 예술성이 엄청 뛰어난 거 이런 거를 중심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이것이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옛날 말로 문화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것이 지금은 좀 모양이 좀 또는 어떤 것이 좀 못하지만 서툴지만 굉장히 과거에 우리 삶에 중요했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보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에 어떻게 좀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게 좋겠는가, 요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정리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 향토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이 전승 현황을 위해서 좀 정기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쩌냐면 한번 지정해 놓고 사실은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가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자꾸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좀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층 조사가 좀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이제 보고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되게 좀 간단합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정도의 보고서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되게 깊이 있게 조사한다면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심층 조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지력산 동백사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심층 조사할 기회를 얻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른 유산에 대해서도 그런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냐? 향토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39건인데 이것이 부족하죠. 사실은 널려 있거든요. 지정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계승해야 될 그것들이 조금 이따 선생님들께서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아까 강증 같은 경우 몇 건이었어요? 70건이 넘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죠. 진도군인데, 문화도시인데. 그리고 또 문화유산 중에서 선별해서 국가유산. 국가유산에는
국가 지정이 있고 시도 지정이 있어요. 거기로 신청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 몇 개는요, 국가 지정으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진도 아리랑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첨찰성 봉수나 여기산 봉수는 지금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이 언제까지나 향토문화유산이라는 법이 없고요. 거기서 지정을 해서 그 가치가 잘 발굴이 되고 홍보가 되고 설득이 되면은 그거는 시도 지정이 될 수 있고 국가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정비입니다. 그 자체에 대한 정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및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허물어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좀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면 거기도 좀 풀도 깎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도 너무 낡거나 아니면은 구시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낡은 언어다. 그런다면 그런 언어적인 표현도 바꾼다던가 표지판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하드웨어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휴먼 에어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선은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위원회 인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진도군에서, 이거는 제가 진도군에다가 제안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서서 우리 진도 군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고, 오늘 제안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사위원, 발굴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진도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직함들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언제만 활동을 하냐? 진도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사업이 벌어지면은 그 용역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까 말까 그런 어떻게 보면 찬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은 어때요? 이제 발굴위원들, 아까 조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하면서 지금 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 나가고 보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향토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향토문화유산 간 연계성 및 교류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선은 내적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수출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내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수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 예를 들면 뭐 박대영이라든가 뭐 강원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는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또는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승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승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것도 조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한다면 훨씬 또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게 미래 세대한테 전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육하고의 접목이거든요. 그래서 진도교육지원청 이런 부분들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자주자주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향토문화 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지정, 시도지정뿐만이 아니라 이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향토문화 교육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진도군에 대해서 그런 유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흔한 말이기는 합니다. 민과 관과 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 진도문화원장님, 오판주 문화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부분만 잘해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약간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누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도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주도하는 곳이 진도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도문화원과 같은, 진도문화원도 사실은 관이기는 하죠. 관이지만 민과 훨씬 더 결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그런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는 학이죠.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지금 현대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불러드리고 충청도에 있는 사람도 불러드리고 필요하다면 강원도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도 끌어들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이 진도군의 향토문화유산의 가치도 높이고 또 활성화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향토문화유산 콘텐츠 자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입니다. 강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몇 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향토문화유산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의 그림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본다던가 그러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저처럼 이거 사진 찾느라고 맨날 며칠 걸려서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향토문화유산의 영상 기록화 및 영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지력산 동백사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책 잘 안 읽잖아요. 그쵸? 대부분 우리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요? 인터넷과 TV,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어른인 우리도 그러는데 어린이들을,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더 그러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프린트물, 책자, 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상물도 한 번 만들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때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도 계속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향토문화유산의 장소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관광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 코스에 대부분 향토문화유산은 빠져 있거든요. 국가 지정이나 시도 지정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향토문화유산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고 뭐 예를 들면은 진도 여타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를 제안합니다. 예전에는 진도 여타령 하나만으로도 유산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단조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여타령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여타령 같은 경우 왜 진도 여타령 같은 경우 의미가 있냐면 조원 선생님께서 여타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원 선생님이 그냥 노래를 잘해서 여타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머니인 박색구 여사께서 어때요? 진짜로 엿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고지고 도북군으로 신안으로 목포로 해남으로 팔러 다니셨던 엿장사였습니다. 엿장사였고 거기에 할아버지께서도 집에서 엿공장 같은 거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서 만든 엿을 가지고 또 팔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조한세님까지 이어지는 3대 그리고 또 그의 딸인 조유화까지 엿타령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엿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엿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엿타령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엿을 잘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엿을 사갈 수 있도록 호객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가 유산인 거지 어떤 단순한 노래 잘하는 거, 그 노래가 재밌는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이 유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AI, 4차 산업혁명,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다양한 향토 문화유산을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가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음 세대에 정말 잘 물려줘서 진도군의 훌륭한 유산으로 삼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강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잠깐 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긴 시간 동안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서 너무 빠르게 혼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간에는 저의 지식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그 지식과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주제는 이겁니다. 진도군 향토 문화유산의 이제 전망인데요. 앞으로 진도군 향토 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자유스럽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네, 발표해 주세요. 해설과 생활 20년 하고 이제 시골에 있는 이길사입니다. 네. 최근에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달에 20만 원의 택시비를 줍니다. 바로 택시 자리갖고. 그런데 그 택시비를 아마 누구든지 그 20만 원에 남은 돈이 있다면 택시를 거의 안 탈 거예요. 그런데 남으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불러가지고 택시 기사님들을 모시고 벽파진 전첩들을 가가지고요. 들어가는 그 진입하는데 가장 가깝게 진입하는 방법.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석이 아니라 조각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조각가를 제가 찾다가 소면까지만 찾았는데요. 소면에 찾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그런 거다 오산 선도를 가봅니다. 오산 선도를 전에 못 찾아가지고 하다가 한번 가서 했는데 그 오산 선도에 가면은 선돌과 무엇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설명이 좀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돌이 뭐 썼는지도 모르는데 선돌하고 거대한 선돌하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불묘 그 세 가지가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현대식 불묘는 뭔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유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연도스러운 게 같이 택시 기사님들하고 갔는데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바람 불면 이 가지가 꺾어지겠다고. 그 가지가 뻗어와가지고 고인돌 위에서 고인돌에다가 늘 부딪히니까 거기가 옹이가 져가지고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이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그 택시 기사님한테 한번 거기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사진도 기념사진으로 남겨주고 그러는데요. 그러고도 와서 군청 관광과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가지가 혹시 바람 불어서 꺾어지면 훼손이 되니까 그 받침대를 만들어갖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칠전 철비를 가봤는데 전 원장님이 잘 아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철비가 있는데 그 철비를 가보면 설명은 돼 있는데 문 안에가 방 안에가 있어갖고 아무나 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맞아요. 보고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도에가 철비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고 또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는데 진도에 철비 있는 거 가치를 많이 모르니까요. 네. 그것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내가 편하고자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선생님께서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소나무가 자라서 이거는 하드웨어잖아요. 그 자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벽파진 전접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뛰어난 예술품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그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정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또 노암제 옆에 있는 그 철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유산이잖아요. 저는 영광에서 또 철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법성포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일반인한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가 잘 안 되고 저도 그때 그걸 볼 때 그걸 관리하신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걸 아무나 또 개방을 해버리고 하면 또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절충안을 좀 잘 찾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의 가치를 우리는 떨어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와 그 다음에 공유,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선을 잘 찾아야 되겠다. 이런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사실은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기를 바라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아까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지정되기를 바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원장님께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도 차첨지 놀이와 그다음에 진도 살랭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특한 이 지역의 유산이고, 또 그것이 그냥 구슬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1980년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현하려면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고 그 속에 풍부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력산 동백사지, 지력산에가 이제 좀 이따가 지력산은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백사 말고도 산하사라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문헌에 계속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절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산하사라는 존재도 지워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헌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정의원 국악원이 있었던 그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진도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제가 그 광주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화순군 능주면에 이제 시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능주면도 예전에는 능주 목이었던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유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가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걸어서 한 3분도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1987년도에 체루탄에 맞아서 사망한 대학생 아시죠? 누군지. 이한열 열사. 네, 이한열 열사가 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생가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물론 부모님이 일찍 이제 떠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집도 안 남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지석 하나만 걸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컨테이너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군에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를 차라리 집을 못 만든다면 빈터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거는 화순 군수님이 들으면 저한테 서운하실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다른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군 얘기니까. 근데 진도군도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원 국악원이 있었던, 진도 국악원이 있었던 그런 자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도 신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그 진도군에서 학술 용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에 맞는 조치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안 드려도 되죠? 네. 저는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진도 북상이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문화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네. 향토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유산들을 갖다가 뭐 지정 문화재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또 지정 기념물 그런 것이 있고, 또 우선 자료 뭐 그런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렇게 구분했을 때 다 같이 그걸 갖다가 문화유산으로 할 수가 있는지,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는지, 네. 이렇게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우리 향토문화유산 자료를 보니까, 목록들을 보니까, 네. 기존에 지금 우리 박주원 원장님 계시다고는 옥주월에도 나와 있는, 네. 특히나 우리 저 북산 망적산, 네. 북산은 망적산이라고 했는데, 네. 그 용선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용선 또 그대로 재현해 갖고 있고, 그 용선 터에서는 또 전설도 있고, 그리고 우뚫목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문화유산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네. 네. 디지털 버전은 나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참 지정한다는 게 어려운데, 또 네. 저도 그 전에 저도 문화예술회장을 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 망금산에 그 관방성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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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한번 문화재로 지정을 해보려고 네.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제안이기도 한데, 우선은 쉬운 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용샘,
같은 경우나 감방산 같은 경우 충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지금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관심을 가지고 진도군 문화관광과의 학예연구사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쯤에 활성화 방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가 정비가 되면 사실 이런 루트들이 엄청 쉽거든요. 네트워크도 만들어지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실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심의위원회 하나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 밟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도문화원에 자꾸 얘기하고 원장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진도군 학예연구사 만나면 학예연구사한테 자꾸 얘기하고 문화관광과 직원 만나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귀찮게 우선은 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도군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업무가 많아가지고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 담당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서를 좀 써주라. 그것이 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절차들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제기예요. 제안.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진도군에다가 그리고 또 진도문화원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루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국가유산 보면은 다양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국가유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국가유산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입니다. 그냥 쉽게 인터넷에다가 국가문화유산 포털이라고 치면은 다음에도 쳐도 되고 네이버에서 쳐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쳐도 됩니다. 여기 치면 이렇게 국가유산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유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검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유산 저는 검색을 누르고 거기에서 이제 보면 지역별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를 선택하고 이렇게 쭉 있으면 전라남도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진도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종목별 보면은 국보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자연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문화유산 자료, 시도자연유산 자료, 이부고도 무형유산까지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국가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지정까지가 국가유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미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지정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그것들을 지금은 미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하려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도군을 이렇게 치니까 총 39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종목이 나와 있죠. 보물, 사적 해서 금골산 어충섰다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설명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도 향토문화유산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소재지라든가 언제 지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돼야 되거든요. 국가유산 포털에서는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도군에서는 그럼 어떠겠어요? 진도군치를 이렇게 해야죠. 그런 당연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사적도 하나 들어가 볼까요? 진도 영장성. 이거는 국가유산 중에서 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승, 진도 바닷길. 명승이잖아요. 이렇게 있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돗개. 네, 이렇게 해서
진도 같은 경우는 네. 그 국가유산 같은 국가 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형 문화 같은 경우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형 유산이 많고요. 전라남도 유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유형 문화유산, 무형 유산이 있고 전라남도 기념물의 전 왕원의 묘 이것이 바로 기념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고 기념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념물 학계철비 아까 말씀하신 학계철비 기념물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자료가 있습니다. 금골산, 마해열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은 기념물로 하고 어떤 것은 문화유산 자료로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정기적인 조사 그리고 심층 조사 그리고 정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인력 확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은 저기 213 쌤이신가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원하는 조사위원도 필요한데 그 진도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좀 마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조직으로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그 충분한 사례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 놓으면 다른 군들도 따라하거든요. 진도군에서 잘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야기는 한정 없어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마지막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산하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39개의 또 39개 중에서 13개는 무형 유산이니까 26개가 유형 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력산 동백사지입니다. 이 지력산 동백사지가 사실은 지력산 자체를 저는 많이 가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지산소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항상 소풍 가는 장소가 바로 지력산 동백사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방치되어 있었던 거를 진도문화원에서 2025년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이라는 전라남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지원을 하셨어요. 이것도 진도문화원에서 노력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떨어지는 거는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지력산 동백사지 자료조사와 관광자원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력산 동백사지도 좀 제대로 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일대에 다도의 섬으로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전설로 또 엮여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마련해 보자라고 물론 이미 2010년 그 무렵부터 있었던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막혔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활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력산 동백산 또 거기에 보면은 칠선녀 폭포가 있고요. 또 선녀탕도 있고 말굿바위 전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섬인 가사도, 하이도, 상이도, 장삼도, 주지도, 양덕도, 광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런 거를 알고 있다, 또는 이거는 이렇게 조금 개발을 하거나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관광화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병훈 문화원장님께서 지력산 동백사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산화사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헌으로 봤을 때 사실 동백사라는 그런 이름은 1700년대에 옥주지에 등장을 하고요. 그보다 더 이전인 1500년대 자료에는 산화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화사가 더 여러 번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력사는 옥주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23년에 만들어진 중중 진도읍지에 지력산 동백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거는 좀 더 학술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산화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산화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이 동백사였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고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절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부터 발굴을 했거든요. 발굴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진도문화원장님이 나서셔가지고 그 고고학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기와편을 보더라고요. 기와편을 보더니 이것은 정말 최소 고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제까지도 소급될 수 있겠다. 기와편의 흔적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력산 동백사지 터인데요. 이렇게 담장이 있고 4단 석축이 있고 3단 석축이 있고 2단 석축이 있고 1단 석축이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절이었음을 이게 발굴한 결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력산이 와우에서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 수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문이 잠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로 쪽으로 갔는데 금로 쪽에서는 임도가 낮아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이런 곳이 있었어? 혹시 우선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력산을 가봤다. 네, 한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정도 있는데요. 네,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봤으면 좋겠고요. 지력산 동백사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이야기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담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가 풍성해지거든요. 저는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논의의 시작점은 저가 시작을 했지만 완성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도에 계신 분들이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전설을 들었어라든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봤으면 좋겠어라든가 다양한 아니면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든가 다양한 제안들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출발점 우리 설진석 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야기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실마리를. 성적인 이야기들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정도는 반대 이상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야기 자체를.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전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화사들은 요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번역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소재 선생님이 진도에 유배 오시는 때는 이제 선조 때 갔으니까 소재 노수신 진도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소포도 동소포인지 지산면 소포인지는 분간은 안 돼요. 근데 소포의 역사를 보면
지산면 소포는 아닐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또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소포를 거쳐서 지산면을 들어오는데 지산면을 들어와서 동백살을 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근데 번역본이 뭐 동백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동백사라고 하는 용어를 썼으니는 난무해요. 네. 그러면 이미 이 15, 16세기에 네. 지산면의 동백사는 현존하고 있었고 중앙에서 왔던 노수신마저도 진도에 오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발굴해 볼 것이 거기 아니겠냐. 네. 그래서 그 먼 산길을 걸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산화사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어딘가에가 더 산화사뿐만 아니라 암자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뭐 전혀 우리가 정확한 근거들을 찾지 못해서 네. 추정만 할 뿐인데 네. 동백사지 자체를 산화사 자리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네, 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은 저는 또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노수신의 번역본이 아니라 원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서 그거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번역하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원본에도 동백사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험한 일들이 네. 사실 아주 많거든요. 네. 이 문화의 역사 분야에 예를 들면은 오이시에 있는 그 정제란 순전자 묘역, 네. 거기에 이제 사당이 있잖아요. 그 사당 세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그 사당 이름이 없어요. 사당 이름이 없고 정유재란 때 돌아가신 순전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진도분을 모시는지 아니면은 전라남도 네. 다 모시는지 네. 전국의 네. 영양해전 순전자를 모시는지 네. 아니면 전유년 순전자를 모시는지 하는 그 네. 적이 없다 보니까 진도분들만 모시고 있다가 다른 외직분들도 좀 모셔줘야지 두세 분 지금 모시고 네, 네. 그것이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진도군에서 빨리 결정을 네.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라남도로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모시도록 하자 하면 네. 전라남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지구촌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진도에 대단히 큰 그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네. 전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심한 것이 날마다 지나면서 보는데도 네. 그냥 스지 나가고 네. 또 향토문화유산 이것도 이제 근년까지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항일운동 네.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도 우배에 무정 정만조가 유배 왔을 때 가장 유명했던 시인이 박진원 씨죠. 박진원 회사 박진원, 회사 박진원. 네. 박진원 선생님이고 그분 아들이 박종엽이라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예요. 네, 네, 네. 또 박진원 선생하고 쌍둥이를 이루는 박봉 선생이 네. 쌍리분인데 그분 아들이 박두재 씨라고 또 항일운동가예요. 네. 그런데 진도읍에서 젊은 항일운동가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곳이 그 두 집이에요. 네. 근데 그 두 집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항일운동가는 젊은 사람들인데 2, 3일 와서 한 10여 명 와서 먹어버리면 네. 되게 바닥이 나버리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했는데 이제 그런 집도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진도 항일운동가 네. 지휘장. 네, 네, 네. 충분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론 우리가 선사시대 때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소중한 역사이기 때문에
뭐 옥대리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근현대의 그런 사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자꾸 공론화하고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박종원 원장님 그리고 또 오판주 그 원장님이랑 같이 진도에 서당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도가 정말 서당 교육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또 학행비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오고 있어요. 그 스승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스승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진도에 아주 소중한 그런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동백사로 이야기를 모아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지력산, 동백사 지력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산명 와우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향토문화유산에 어떻게 보면은 진도 군내 지역별 분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지정되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진도읍 또는 고군면, 군내면, 의신면이에요. 그래서 임해면과 지산면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뭐 그 지역 그것이 그래서 저가 지산면이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근다에서 지산면과 임해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앞으로 좀 더 그동안은 이제 그쪽이 많이 됐으니까 혹시 안 된 것이 있다면 이쪽도 좀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께 한번 이건 직접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력산 동백사지 이거를 또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관광 같은 경우에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있고 또 그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고 덜 개발되어 있는 지산 임해 이쪽을 또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그런 키워드로 또 새롭게 한번 길을 열어볼 수 있고, 그게 또 현대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팍팍하고 건조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피안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뭔가 서방 정토를 찾아가는 불교에 관한 그런 유적도 있고, 그리고 또 천종사도 있고 동석산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가사도, 하이도, 상이도, 장삼도, 주지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설이 불교와 관련이 있는 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님이 동백사에 있는 스님이, 물론 만들어진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된 전설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유산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동백사에 있는 스님이 그쪽에 섬처럼, 조도가 섬이 새잖아요. 새떼 같은 그런 학의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쫓아가다가 이제 그 가사는 가사가 되고, 뭐 상의는 상의도가 되고 뭐 했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믿기 어려운 그런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는 불도라고 아시죠? 그런 부처 섬인가요? 이런 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새롭게 좀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순례길이 있는데, 기독교 순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맞는 불교 순례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쪽 바다에 있는 섬 이름들이 전부 고려초의 불명으로 많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백사와 관련된 그런 순례길, 명상 순례길이라든지 불교 시방정토 순례길이라든지 바닷길 순례길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요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순례길을 틀음으로써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아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거기에 순례할 수 있는 코스를 드론으로 전부 촬영을 하고 또 사진으로 또 기록을 하고 또 그걸 이제 불교 작가들이 또 이제 그림으로 또 해서 전시도 하고 해가지고 진도의 불교 명상 순례길을 관련해서 만들면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김정호 원장님, 또 나경수 교수님, 또 노하우 교수님 이분들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관련된 자료도 좀 근거도 찾아내고 또 그런 순례길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자료화해 놓으면 누군가는 이제 사업성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이제 필리핀의 빠따야라든지 또 베트남의 하롱베이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물론 자연도 좋고 다 좋은데 스토리가 그쪽에 없더라고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가면 인파들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거기 가면 물론 가보셔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가려고 계속 막 관광객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금년 사업으로 이걸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가야 되겠다. 일본화 코스로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옥희 교수님을 책임위원장으로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또 영상도 만들고 또 사진도 만들고 또 그걸 불교 작가들이 또 그림으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진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도 좀 해주시고 좋은 또 지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원장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어서 원장님께 좀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들, 뭐 원장님, 그 다음에 김종 원장님, 뭐 나경 선생님, 그분들 좀 의견들 다 수렴해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자원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그분들로는 절대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분들이 같이 관심을 모아주고 또 아이디어도 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만들어놔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거기에다가 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론화하는 자리.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해서 이제 갈 거거든요. 올해 1년 동안. 그럴 때 제가 앞으로 또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저를 만나면 그때 내가 이야기 못했는데 내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네 라고 또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저도 루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떨리더라고요. 오빠 앞에서 강의를 해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원래는 더 재밌게 잘하거든요. 네, 오늘 조금 못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빠의 한번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졌어요. 네, 들어보고 또. 네.
저도 동생 강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네, 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최수정 선생님은 판소리시라 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풀이하면서 재밌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